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신규 관세를 부과해 세수가 증가하면 연방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안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이 연방정부의 칠레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틱톡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버리힐스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서 SUV 차량과 미니바이크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의 신규 관세를 부과해 세수가 증가하면 연방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며 소득세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하지 않은 한 국가를 예로 들며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최소 600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상호 관세는 물론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를 공언해온 트럼프는 멕시코 내 생산을 통해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해온 제3국 기업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캐나다에도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석유와 가스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3, 4주 내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조지아주를 투자 대상 지역으로 지목해 한국 기업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기업들이 몰려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떠오른 조지아주는 현대차그룹은 물론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SK온과 SKC, 그리고 하나큐셀 등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이 연방정부의 칠레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칠레 출신 범죄자들이 미국에 쉽게 입국해 원정절도 범죄를 저지르며 주민들에게 큰 공포를 안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피처 검사장은 칠레가 현재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남미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문제로 다른 남미 국가들은 비자 면제에서 제외됐지만 칠레는 여전히 21달러만 내면 백그라운드 체크 없이 온라인 입국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피처 검사장은 최근 NFL과 NBA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집이 연이어 절도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며 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틱톡 영상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은 자신의 조카가 LAX에서 그린카드를 빼앗기고 방에 갇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관계자들이 영주권 카드를 소지한 지 2년 이하인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간호학과를 다니는 조카가 위독한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베트남 라오스를 여행한 뒤 결국 추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2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문서인 I-407 양식을 서명한 경우 영주권 박탈이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불확실한 문서에는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벌리힐스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서 SUV 차량과 미니바이크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30분쯤 일어났습니다. 두 라이더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고속으로 도로를 질주하다 직진하던 레인지로버 차량에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이들은 모두 미니바이크를 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바이커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니바이크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바이커는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오늘 LA시의 공공안전과 소방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크롤리 소방국장을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LA 산불 사태가 처음 발생한 날 근무 가능한 10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크롤리 국장의 지시로 귀가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불 사태 종료 후 크롤리 국장이 LA 소방위원회가 요구한 사후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사상 첫 여성 소방국장으로 부임한 크롤리 국장이 해임되면서 당분간 LA 소방국은 로니 비아누에바 전임 소방국장이 대행 체제로 이끌게 됐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유치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올해 72살의 로버트 존 라누에는 43년 전 발생한 당시 5살 유치원생 앤팜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난 2020년 DNA 분석을 통해 특정됐습니다. 팜은 캘리포니아 시사이드 지역에서 등교 중 실종됐으며 이틀 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라누에는 팜을 살해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어제 1급 살인과 유괴,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라누에에게는 다음 달 20일 종신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된 모델 3와 모델 Y 차량 일부를 리콜합니다. 조향 보조 기능인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이 정지 후 출발할 때 파워 스티어링의 전원이 꺼져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된 모델 Y와 모델 3 차량 37만 6천 대가 대상입니다. 테슬라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3월 25일 이후에 리콜 안내 편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기준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여단장이 밝힌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 시점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새벽 1시 1분 바로 직전입니다. 이 여단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을 하게 돼 있다며 복명복창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맞는지 되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과 통화 당시 작전 참모 등 부하들과 지휘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이 작전 참모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단장은 해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면 정치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겠다 싶어서 부하들을 국회 건물 밖으로 철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부대에 복귀해선 부하들에게 당시 상황 일지를 수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자신의 수첩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연필로 수정하면 또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볼펜으로 수정을 했고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제출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또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유력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또다시 나왔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고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군 간부들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면서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거기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등등 다 14명. 예, 그렇습니다. 또 여전 사령관에게서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 점검과 체포 대상의 이송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였고 화장실 문제, 예. 그다음에 CCTV 등 관리 시스템의 문제, 제반 시설 여건이 불비해서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체포 작전을 위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도 방첩사 간부는 공개했습니다.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양재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게 국회에 기랍내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 단장은 8차례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 당일 소지한 군용 케이블 타이가 인원 포박이 아닌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단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이어가지고 이걸로 당기면 못 도망가고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707 특임단의 이성훈 대테러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원래 테러범 포박용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아트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LA 아트쇼에서 한국 작가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주은 기자가 LA 아트쇼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최대 현대미술 박람회로 손꼽히는 LA 아트쇼. 특히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한국 갤러리들의 참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5개의 갤러리가 참가해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특별 부스 전시에는 한국의 스틸 최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Korean artists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and more. A lot of our guests, collectors, and buyers are really looking into Korean artists. Using the same medium versus other countries, their uniqueness, their technique, it's very exciting. 스틸 최 작가의 독창적인 조각 작품은 개막 행사부터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 지금 총 소재를 다 쓴 거거든요. 사실 미국 내에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총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총이라는 소재는 뭐 폭력 남을 죽이는 목적보다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약간 이 아트 표현은 좀 블링블링하고 너무 그냥 좀 반짝이는 그런 작품들인데 아트 표현은 좀 저랑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국 갤러리뿐만 아니라 해외 갤러리들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 전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사람들에게도 그 동양화의 특별한 어떤 그런 멋을 좀 알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현지의 갤러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무대에 꼭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한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양 그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는 또 시대적 상황이 돼서 훨씬 굉장히 감사한 상태죠.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 작가들의 위상이 이번 아트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님이 반, 그다음에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님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미국 현지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K-아트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LA 아트쇼는 오는 일요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협상에 참여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셈인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히토류 광물 협정이나 러시아와의 종전협상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또 한 번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미국,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협상에서 매우 못해 참여 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지난 3년간 협상에 참여해봤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며 솔직히 그가 회담에 참여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ve had very good talks with Putin, and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They don't have any cards, but they play it tough. 미러 간 종전 협상뿐 아니라 향후 확대 협상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 중인 미러 간 협상을 비판하고 히토류 광물 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거란 분석입니다.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만간 히토류 지분 50%를 미국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하게 될 거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President Zelensky is going to sign that deal. And you will see that in the very short term. And that is good for Ukraine. 왈츠 보좌관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고 나면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이름 옆에 놓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중국의 비아디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딥시크 기반 자율주행 기능을 신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비아디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매뉴얼을 입수해 짚어봤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비아디 전시장, 국내 출시를 앞둔 아토3가 전시돼 있습니다. 초보들이 나온다고. 저도 사진을 봤는데 변화는 거의 없어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 그 부분은 유리 안 했대. 아토3의 차량 소유자 매뉴얼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 항목에 GDPR을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GDPR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입니다. 비아디 한국법인이 한국에서 차를 파는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엉뚱하게 유럽 기준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미 이제 BYD가 진출해 있는 유럽에 있는 이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베껴 쓰다가 미처 그렇죠. 매뉴얼에서는 잊혀질 권리 등이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철회하더라도 본사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보관하는 거지? 좀 오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한국 법과는 좀 배치된다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유럽 기준을 가져온 이유를 비아디 측에 물어봤습니다. 타 시장에 있었던 매뉴얼을 저희가 번역해서 테스트용으로 일단 올렸었던 건데 그러면서 차량 출고 시점에 맞춰 국내 법규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아디 측은 운전자 정보와 주행 정보는 중국 IT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므로 해외 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항상 온라인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여서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달 중 차량 인도를 안내해 왔으면서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준비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유명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 사람들에게 알려진 40대 남성이 어젯밤 경찰서에 난입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1층 입구. 출입문 옆 유리 한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출입을 통제하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40대 남성 안모 씨가 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마블의 유명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언론에 노출됐던 안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뒤 오늘 오전 10시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경찰서로 찾아와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엘리베이터를 막아서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 씨는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허위 보도를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매체의 기자는 미군 소식통에게 확인한 내용이라 밝혔는데 안 씨가 미군 소식통이 바로 자신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해당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이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안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미국 참전용사가 기증한 태극기와 사진 등이 75년 만에 한국 전쟁기념관으로 이송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군 참전용사가 기증한 태극기 등 한국전쟁 관련 사료가 75년 만에 한국전쟁기념관으로 이송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이승빈 씨가 기증한 고 해리 셔먼 씨의 전쟁 당시 태극기와 사진 등을 전쟁기념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료는 전쟁 당시 압록강 근처 지역 주민이 셔먼 씨에게 준 태극기와 전쟁의 아픔이 담긴 사진 등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가전 브랜드 쿠쿠가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브랜드 스토어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쿠쿠전자 아메리카의 이원준 법인장은 이번 매장은 LA와 뉴저지 등에 이어 6번째 직영 매장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장에서 구매와 렌탈, 고장 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 최고 대학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선정됐습니다. 교육평가 전문업체 니치가 발표한 2025 전국 대학 순위에서 MIT가 지난해 1위였던 예일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스탠포드대, 4위는 하버드, 5위는 다트머스대입니다. 달라스 한국노인회가 결국 노인회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 전 사무총장은 인스펙션 결과 건물이 오래돼서 지붕도 새고 곰팡이가 심하며 바닥이 경사져 어르신들이 넘어지기 쉬워 부상도 우려된다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회는 앞으로 노인회관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가 10년 만에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부당하다며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에게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